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 이분이 늘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이거 굉장히 또 제가 PD로서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하세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화그룹 이야기입니다. 네. 네, 한화그룹은 사실 방산 또 불꽃놀이 뭐 네,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분야가 많은 국민들한테 판매되는 소비재보다는 그런 특수한 것들로 기억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름이 한국화약이니까. 한국화약.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방산, 뭐 태양광, 네. 뭐 이렇게 많이 기억하신 것 같고 소비재는 뭐 하나리조트, 네네. 갤레리아 백화점, 맞습니다. 뭐 정도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한국화약이었는데요. 그 화가 이제 불화자지 않습니까? 네. 화약에 빛날 화자로 바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보면은 이제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실적으로도 뭐 정부에서도 자랑하고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뭐 잠수함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은 걸 선보였습니다. 이 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산업화된 대표적인 예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네네. 뭐 무기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잘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치 국면했고 약 60년 가까이 계속 군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네. 가져가는 국가가 몇 안 돼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실전에 늘 훈련을 하면서 그걸 테스트를 하고 적용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의 70년 역사와 이 제조업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된 거예요. 아. 네. 좀 슬픕니다. 슬픈? 배경은. 네. 그렇죠. 우프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 결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네. 하나가 가져가고 또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은 대우정밀도 있고요. 방산 기업들은 뭐 많습니다. 그렇죠. 뭐 좀 분리를 두산도 해놨었는데 있고. 분리를 네. 해놨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작년에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네. 한국의 로키드 마틴 네. 6회공을 다 이루는 이번에 네.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M&A를 마무리하면서 네. 하나오션으로 바뀌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한 거는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 쪽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6회공을 다 가진 네. 이제 공군까지 일부 엔진까지 만드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의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산 기업이 됐다고도 보셔도 되죠. 네,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국가와의 관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확대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제가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남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화약도 출발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적산불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남기고 간 사업을 그 당시에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받아서 네네. 아주 싼 값에 그리고 저리 대출로 맞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그룹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곳도 하나도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으로 그렇죠. 통합니다. 이제 창업자가 김종회 회장이거든요. 네. 22년생이신데 이분 고향이 충남 천안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 이글스가 어디? 네, 대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김종회 회장이 7남매 중에 차남인데 네. 22년생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940년도에 경기도 상업학교를 중퇴를 해요. 네. 중퇴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분 이제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괴롭혀서 한국학생 괴롭혀서 싸움이 붙는 거죠. 네네. 학생인데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일제 상황이었으니까 도망을 가게 되고 네.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 상업학교 입학은 하지만 졸업은 원산 상업학교 졸업을 해요. 거리가 꽤 있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사건 때문이었고 네.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분을 원산 공립상업학교로 이전시켜준 그 일본인이 있는데 네. 고이케 경부 네. 고이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이케라는 사람이 41년도에 이 김종 회장을 잘 보고 41년도에 추천으로 네. 입사를 하는데 네네. 거기가 바로 조선화약공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42년도 입사를 해서 네. 해방 때까지 4년이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뭐 어쨌든 이 화약 그 당시에 그 조선에 이 조선화약공업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두 개밖에 없는 화약공업 회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화약 제조와 판매를 다 가지고 했으니까 네네. 중요한 회사였고 그걸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네네. 해방이 되니까 그 마지막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가면서 김정일 네. 회장에게 이제 위탁 업무 비슷하게 네. 남기고 갔고 이제 미군정에서 이거를 득산불화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런데 6.25가 바로 터지잖아요. 네네. 그 지금 보면 하나그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은 1952년도에 네. 부산에서 시작했다고 아. 돼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근데 네. 그 조선화약공업의 공장은 인천에 있거든요. 예예. 근데 왜 부산이지 생각해 보면 아. 6.25가 터졌으니까 네. 다 피난을 갖고 네. 그 부산에 설립하는데 이 설립한 그 동기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다이아나마이트가 그 공장에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전쟁 중이었으니까 되게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군으로부터 그 국내 이승만 정부 때 그거를 관리를 이 김종 회장이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불화받아서 어쨌든 이 한국 화약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 뭐 여기서 적산 가옥 뭐 적산 기업 뭐냐라고 할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적국이었기 때문에 적국의 자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도 성장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 압축 고도 성장을 다 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 화약 이 이름으로는 약간 도로 놓으려면은 또 터널 뚫으려면 맞습니다. 뭐 항만 엄청난 좀 독점적일 수도 있잖아요. 독점이었죠. 화약기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에 52년에 만들어서 이 58년도에 네. 이제 국산 다이아마트를 처음 만들어요. 네, 국산화를 했군요. 네. 이 국산을 했으니까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개발. 뭐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했던 게 뭐 도로 놓아야 될 때, 부두 놓을 때, 광산 캘 때, 맞아요. 하천 뭐 다 필요했던 안 거죠. 들어갈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도 이 화약가 전부 여기서 공급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이 독점 사업으로 급성장을 한 이 자본을 가지고 네. 김종회 회장이 60년대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예. 거죠. 60년대 들어서면서 먼저 멀리. 근데 이 김종회 회장 그 당시 이제 60년대가 언제입니까? 그 4.19 지나서 5.16이 네. 들어죠. 5.16 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네. 매자를 붙입니다. 기업한테 네. 사업 보국.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지금의 많은 지우자. 청기들 읽어보면 그 당시 회장들은 사업 보고. 사업 보고에 네. 일념하에서 사업을 일으켰다고 맞습니다. 해서요. 이 김정 회장 전기도 막 이런 것을 보면 사업 보고라는 말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김정 회장 60대 인수한 기업들을 보면 그 세아 베어링, 신한 베어링이라는 기업하고 한국 화성공업하고 경인에너지를 설립했는데 이 세 개를 인수한 목적이 베어링은 되게 중요하다. 예. 공급이 필요하다. 네. 경인에너지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네. 해야 된다. 다 그런 일념만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독점 사업으로 굉장한 자본력을 가지고 네. 60년대에 그 하나그룹이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네. 마련한 게 60년대였다고 보는 네. 거죠. 자, 국가가 성장하기 위한 기간 산업의 중요한 산업 구조들을 잘 차곡차곡 또 여러 가지 개발 국면까지 맞닥뜨렸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국민들이 하나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김승현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많이 알려졌는데 김승현 회장이 1981년도에 취임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회 회장이 22년생이니까 네. 환갑을 못 겪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 59세. 네네. 예, 갑자기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군요. 그때 김승현 회장의 나이가 김승현 회장인 52년생이시거든요. 20대 때네요. 예. 그러니까 만 29세에 네. 갑작스럽게 회장이 됩니다. 그 저는 이렇게 평화롭게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이 또 갖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폭행 사건.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군요. 네네.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회장이 된 거죠. 네. 우선 그 김종회 회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그 형제 중에서 이제 김승현 회장이 장남이고 네. 그 차남이 빙그레의 김호연 회장이에요. 네. 네, 차남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김승현 회장은 29세였고 김호연 회장은 군대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군인 시절에 돌아가셨고 네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타계를 하면서 하나그룹을 두 형제가 맡게 됐는데 동생은 빙그레를 맡았죠. 네. 현재 빙그레. 네네.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회장이 1년도에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이 지난 후에 92년도에 네. 상속 분쟁이 붙습니다. 아, 분쟁이 붙었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김호연 회장이 그 당시 빙거래를 맡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 형인 김성현 회장이 적자 경영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동생을 퇴출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수 시절부터 재무구조가 안 좋지 않았던 구역을 맡겨놓고 네. 이거는 뭔가 덤탱이 씌우는 거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약속을 했던 거죠. 네. 김호연 회장의 말은 자신에게 한양 유통, 지금의 그 갤레리아 백화점이라는 네네. 것들요 유통하고 빙거래, 서정문 약사, 경인에너지를 다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 약속을 믿고 89년도에 제일증권 지분을 다 줬는데 네. 형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상속 분쟁이 붙습니다. 네. 무려 3년 6개월을 싸웠는데 결론은 이제 언론에는 95년도에 어머니 칠순잔치 때 극적으로 화해했다고 보고하지만 저는 화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2022년도가 네. 김종회 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네. 그때 김호연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갈등이 봉합 안 됐네요. 형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야, 이런 또 어쨌든 뭐 김성현 회장은 저는 이제 하나그룹을 1대 김종회 회장의 1952년부터 80년까지 네. 1기라고 보면 네. 2기는 김성현 회장이 들어선 81년도부터 네. 최근 한 2018년 네네. 요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 네. 공통점은 이 부자의 공통점은 화약으로 시작했지만 이 그룹의 성장은 모두 M&A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M&A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그룹의 역사는 M&A 역사로 보시면 돼요. 네. 우선 김성현 회장이 40년간 M&A를 하다 보는데요. 네. 지금 하나그룹의 가장 중요한 몇 개의 기업들은 다 M&A로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에 인수한 게 한국 다오케미칼을 인수했거든요. 네. 이게 한국 한양화학, 한약케미칼물로 대표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축인 유통 리조트 그룹인 한양유통과 정화그룹도 80대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그룹을 화약,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뭐 유통, 네. 그다음에 금융까지를 만든 다음에 금융에도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대한생명 그렇죠. 인수해서 지금 현재 하나생명이 됐죠. 63빌딩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하나생명까지 인수를 만들면서 금융까지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 어쨌든 김성현 회장의 역할은 그렇게 만들어낸 기업을 굉장히 화학화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를 마무리했다. 이게 예. 이제 김성현 회장의 사심 역사를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1기와 2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이슈를 늘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김승현 회장 시기 81년부터 2018년까지 꽤 긴 시간입니다. 네. 물론 이제 1대 김종회 회장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때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방산 얘기 앞에 잠깐 했지만 지금 최근에 M&A도 또 그쪽 방향으로 많이 맞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한 얘기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오너리스크 관련된 얘기들도 사실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는 오늘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뒤에 준비한 코너를 지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시리즈로 그렇죠. 이게 좀 드라마 같은 얘기가 드라마에서 맞습니다. 많이 참고하잖아요. 대기업 맞습니다. 얘기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드라마 같이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한화그룹의 성장과 미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황 이야기 또 드라마 속에서 등장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의 스타일도 좀 알아야 돼요. 오너가 네.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계속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